안녕하세요. 박광철입니다. 요즘 현대인들 사는 모습을 보면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검색어만 입력하면 쏟아져 나오는 정보, 그 인터넷 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 수많은 정보, 사실 우리가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듯이 그 많은 정보를 내 것으로 만들고 적극 활용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디지털 사진과 포토샵, 그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활용 목적에 맞게 이미지의 크기와 모양을 조절해보자. 크롭 툴을 이용해 원하는 부분을 간단히 크롭해보고 이미지 사이즈 대화 상자로 크기와 해상도를 조절해보자. 또 회전과 변형 기능에 대해서도 익혀본다. 사진을 찍고 나면 마음에 안 드는 배경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잘라내고 싶고, 또 가로로 된 세로 사진 돌려놓을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디지털 카메라로 사진을 찍게 되면 노프된 상도로 찍었을 땐 이미지 사이즈가 너무 커서 그것을 축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오늘 알아보게 됐는데요. 오늘 강의 임기훈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런 부분, 기초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 또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포토샵에서 이미지에서 원하는 부분을 잘라내고, 그리고 원치 않는 부분은 잘라서 버리는 그런 기능들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그리고 또한 이미지의 이제 변형 기능, 여러 가지 변형 기능들을 이용해서 이미지에 있는 그런 이미지를 변형해서 이미지를 회전하고 그리고 왜곡하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자, 먼저 이제 우리가 크롭 툴을 이용해서 이미지를 잘라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네. 자, 그럼 우리가 작업할 그림 파일을 한번 열어서 작업해 볼까요? 예. 자, 이제 초보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림에서 원하는 부분을 잘라낼 때 보통 이제 크롭 툴을 사용하게 되면 여러 가지 옵션을 또 지정해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제 선택 영역을 지정해서 원하는 부분을 바로 잘라주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선택 영역 지정 방법들을 알아보았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배우진 않았지만 이 사각형 선택 툴을 이용해서 원하는 부분만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각형 선택 툴을 툴박스에서 렉트앵귤러 마큐 툴을 선택을 하시고요. 이때 옵션 팔레트에서는 반드시 패더 옵션이 0픽셀로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 잘라줄 부분을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선택 영역으로 지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미지 메뉴에 있는 크롭 메뉴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원하는 부분이 바로 잘려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선택 영역에서도 크롭을 할 수가 있겠군요. 예. 근데 이 방법 말고도 이제 도구 모음을 이용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툴박스에 보면 이 크롭 툴이라고 하는 절단 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절단 툴을 이용해서 이미지를 원하는 부분만 잘라줄 수 있는데, 일단 제가 아까 작업했던 이미지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컨트롤 Z를 눌러서 이전 단계로 작업 내역을 되돌렸고요. 지금 현재 보면은 아까 선택 영역을 지정해 두었었기 때문에 선택 영역이 보이고 있죠. 앞에서 저번 시간에 배운 것처럼 컨트롤 D를 눌러서 일단 선택 영역을 해제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크롭 툴을 제가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자, 크롭 툴을 선택하면 옵션 팔레트가 이제 크롭 툴의 옵션으로 바뀌는데, 이번에는 옵션을 지정하지 않고 그냥 바로 크롭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이제 마우스 포인터를 크롭하려고 하는 영역 위로 이동을 하신 다음에 아까 선택 영역을 지정했던 것과 같은 방법으로 마우스를 드래그해서 잘라내고 남기고 싶은 부분만 이렇게 선택 영역으로 지정해서 마우스에 손을 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잘려질 부분, 남는 부분은 원래 이미지대로 환하게 보이고, 잘려져서 버려질 부분은 어둡게 바뀌어져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크롭할 영역의 이미지 주변에 보면은 테두리가 보이고 거기에 8개의 포인트가 보입니다. 그럼 이 포인트를 이용해서 이 크롭할 이미지의 영역들을 이렇게 줄이거나 또는 늘릴 수도 있죠. 이렇게 늘리거나 줄일 수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이 포인트 옆에 마우스 포인터를 가져가면 마우스 포인터의 모양이 이렇게 구부러진 양방향 화살표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죠. 이 상태에서는 크롭할 이미지 영역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회전시킬 수도 있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원하는 이미지, 잘라내서 남기고 싶은 이미지를 크롭 영역으로 지정을 했으면 이 사각형 영역 안쪽 부분을 더블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더블 클릭하면 자, 화면에 보여지는 것처럼 이미지가 크롭이 된 걸 볼 수가 있죠. 아,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까 그 크롭의 창을 갖다가 이렇게 회전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렇죠. 회전을 시켰는데 회전되면서 정상적인 정사각형으로 또 이렇게 변환이 된다는 것은 이미지 자체가 지금 이제 회전까지 되면서 잘라내기가 된 거군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 툴을 이용해서 자르는 방법은 선택 영역에서 이제
잘라내긴 하는데 크롭은 그 자체에서 하게 되니까 굉장히 편리한 그런 모습이 있군요. 그렇죠. 자, 그럼 이번에는 제가 이제 크롭 툴을 사용할 때 옵션을 지정해서 원하는 크기대로 그리고 원하는 해상도로 잘라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크롭 툴이 선택이 되어 있으니까요. 위스하고 하이트 그리고 레졸루션 항목을 볼 수가 있는데 이 크롭 툴을 사용할 때는 위스에는 잘라낼 그림의 가로 길이 그리고 하이트에는 잘라낼 그림의 세로 길이, 레졸루션은 잘라내고자 하는 그림의 해상도를 지정하는 항목인데 이 해상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잘라낼 이미지를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것인지에 따라서 좀 값을 달리 설정한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웹 이미지 경우에는 72픽셀 per 인치로 설정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웹 이미지가 아닌 경우 출력용 이미지인 경우에는 300픽셀 per 인치 이상으로 설정을 하시면 무리가 없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림의 촘촘함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그렇죠. 1인치에 몇 개의 점, 몇 개의 픽셀을 담아 놓느냐. 그래서 이제 인터넷용, 모니터용이 보통 이제 72픽셀을 그렇죠. 많이 이제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 출력은 300. 예. 그렇게 되는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옵션을 한번 지정해서 모니터용, 인터넷용으로 한번 이미지를 잘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위스에다 제가 3이라고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3cm라고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이트에다가는 4cm라고 입력을 하고요. 그리고 레졸루션은 72, 웹 이미지는 72픽셀 per 인치를 사용을 하니까 72픽셀 인치로 설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잘라내고 싶은 이미지 부분을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마우스를 드래그를 해보시면 자, 지금 보신 것처럼 제가 이렇게 마우스를 드래그하면 위스하고 하이트에 각각 3cm, 4cm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이미지의 크롭 영역이 3cm와 4cm, 3대4 비율을 유지하면서 지정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럼 원하는 부분까지 드래그하고 마우스에 손을 떼면 이런 크롭 영역이 지정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크롭할 영역이 지금 내가 원하는 부분이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안쪽에 이렇게 마우스 포인터를 댔을 때 마우스 포인터의 모양이 까만 화살촉 모양으로 바뀌면 이 크롭할 영역의 위치도 드래그해서 옮길 수가 있겠죠. 자, 옮겨보고요. 자,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이 이미지 안쪽을 더블 클릭하면 현재와 같이 이미지가 잘려진 걸 볼 수가 있네요. 네, 잘려지면서 크기 또한 변화가 된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께서 이 그 잘라내기 중에서 이제 그 중요한 포인트는 잘라내기를 하게 되면 이미지 사이즈가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형태나 그런 것들은 이제 크게 변화가 없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겠죠. 배경도 살리고 그 안에 있는 피사체도 살리면서 이미지 사이즈만 줄이고 싶을 때 예.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예. 그럴 때 이미지 사이즈 변경은 어떻게 하게 되나요? 자, 이제 이미지 크기를 우리가 이제 변경을 해야 될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바로 이제 이미지 메뉴를 보면 이미지 사이즈라고 하는 메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 사이즈 메뉴를 이용하면 이미지의 가로 길이, 세로 길이, 그리고 이미지 해상도까지도 우리가 조절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 먼저 우리가 이미지 메뉴를 눌러서 이미지 사이즈 메뉴를 선택을 해보면 이렇게 이미지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이미지 사이즈라고 하는 대화 상자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이미지 사이즈 대화 상자를 보면요,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는데 일단 우리가 핵심적으로 알아야 될 몇 가지 기능을 좀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항목을 보면 픽셀 디멘션이라고 하는 항목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는 위스하고 하이트 항목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크기를 조절하려고 하는 그림의 가로 길이, 그리고 하이트는 그림을 조절하려고 하는 그림의 세로 길이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오른쪽에 보면은 이 쇠사슬 모양의 아이콘이 지금 연결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 항목을 이용해서 이제 그림의 가로 길이, 세로 길이를 조절할 수 있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위스에다 400이라고 입력을 하면 하이트도 같이 300으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죠. 이것은 오른쪽 부분에 이 쇠사슬 모양의 아이콘이 묶여 있기 때문에 서로 같은 비율로 한쪽을 조절하면 다른 쪽도 같은 비율로 줄어들거나 늘어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림 크기를 조절을 할 때 이렇게 같은 비율로 크기를 늘리거나 줄여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그림 크기를 한쪽만 조절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럴 때는 이 Constraint Proportion이라고 하는 항목을 체크를 꺼두시면 자, 화면에 보여지는 것처럼 위스하고 하이트 항목 오른쪽에 보이던 쇠사슬 모양의 아이콘이 사라진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위스만 500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밑에 있던 하이트는 전혀 변화가 없죠. 네. 자, 이렇게 해서 그림의 가로 길이, 세로 길이를 조절할 때는 이 Constraint Proportion 옵션을 이용해서 그 비율을 유지할 것인지 비율을 유지하지 않을 것인지를 설정할 수가 있고요. 네, 그러면 지금 비율이 이렇게 유지가 안 된 상태에서 OK를 누르게 되면 이제 이미지가
이렇게 변형이 되면 예. 모습을 볼 수가 있겠군요. 자, 우리가 이제 이미지 사이즈라는 것,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줄이거나 늘릴 때 사용을 하는데, 우리가 디지털 카메라로 찍을 때요, 이제 해상도를 높여서, 그러니까 100만 화소로 찍거나 혹은 300만 화소, 500만 화소로 높일수록 이제 이미지 사이즈가 커지게 되는데, 예. 문제는 이미지 사이즈를 줄일 때는 문제가 없는데, 크게 확대를 할 때, 그럴 때 문제가 생기죠.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작은 이미지를 크게 확대할 때는 포토샵은 픽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픽셀이 깨져 보이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카메라로 사진을 찍었을 때 이제 초점이 약간 좀 안 맞는 그런 사진 같은 경우에는 큰 이미지를 작게 줄이면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해소를 할 수 있겠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진 찍어서 초점이 잘 안 맞는다 싶으면 그 사진의 사이즈를 이미지 사이즈로 줄여주게 되면 네. 그것도 하나의 노하우가 될 수가 있겠네요. 예.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요. 이제 이미지 사이즈로 우리가 그 사이즈를 많이 바꿔봤는데 지금 레졸루션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 부분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요?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레졸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의 해상도를 바꿔주는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만약에 이제 디지털 카메라로 찍은 사진에서 보통 해상도가 이제 그 디지털 카메라 설정되어 있는 그대로 이제 이미지가 나오게 되는데, 그럴 경우 웹 이미지로 바꿔야 되는 경우에는 여기에서 해상도를 원하는 해상도로 바꿔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72 픽셀 퍼 인치로 설정을 하면 바로 웹 이미지에 맞게 해상도를 바꿔줄 수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역시 출력용이냐 웹용이냐 해서 맞춰서 바꿀 수가 있겠군요. 그렇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그림의 사이즈를 바꿀 때 이미지 사이즈를 통해서 바꾸게 되는데요. 우리가 사이즈를 바꾸는 메뉴 중에 캔버스 사이즈라는 것도 이제 갖고 있는데, 캔버스 사이즈와 이미지 사이즈는 어떠한 큰 차이점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캔버스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사이즈하고는 이제 그 좀 비슷한 게 보이는 측면이 있는데 사실은 전혀 다른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미지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의 크기를 변형시키는 기능이라고 한다면 잠깐 우리가 캔버스 사이즈 메뉴를 한번 열어볼까요? 이미지 메뉴에서 이 캔버스 사이즈라고 하는 메뉴를 볼 수가 있는데, 이 메뉴를 이용하면 실질적인 이미지, 그러니까 현재 작업 도큐먼트에 있는 이미지의 크기는 변형을 시키지 않고, 그러니까 전체 도화지의 크기를 바꿔준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네. 지금 보여지는 것처럼 위스하고 하이트에 원하는 크기를 입력하면 이 앵커 항목에서 어느 방향으로 도화지를 커지게 할 것인지 그러는 것을 설정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그렇군요.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화지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때 캔버스 사이즈를 이용을 하고, 네. 이미지의 비율대로 커지거나 아니면 축소를 시킬 때는 이미지 사이즈를, 말 그대로 이미지 사이즈를 이제 사용을 하자.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군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미지 사이즈도 변경을 해봤고, 원치 않는 부분도 잘라냈습니다. 이제는 변형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누워 있는 걸 이제 똑바로 예. 좀 가져다 놓고, 그리고 또 이 디스토트 시킨다 그러죠. 예, 일그러뜨리는, 왜곡시키는 왜곡시키는 그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예. 자, 이제 예제 파일을 가지고 작업을 한번 해볼 텐데요. 지금 화면에 보여지는 이 예제 파일 같은 경우에는 오리를 볼 수가 있는데, 오리가 지금 거꾸로 뒤집혀 있죠. 그런데 이런 오리를 예를 들어서 제대로 서 있는 것처럼 만들어줘야 된다든지, 또 이미지를 다양하게 왜곡시킨다든지, 또 크기를 줄여본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그럴 경우에는 이 에디트 메뉴를 보시면 이 프리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메뉴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에 보면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메뉴를 볼 수가 있는데, 물론 이 프리 트랜스폼을 사용하실 때는 이제 포토샵에서는 단축키를 잘 사용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컨트롤 T라고 하는 단축키를 이용해서 이 프리 트랜스폼 기능을 사용을 해도 되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기능을 이용하면 이미지의 변형 작업은 어떤 거든 쉽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네, 그럼 이제 오리를 한번 제대로 한번 나와봐 보죠. 예, 그러면 제가 이제 프리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메뉴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리 트랜스폼 메뉴를 선택하면 역시 아까 우리 크롭 작업할 때 봤던 8개의 포인트 그리고 테두리가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 포인트 가까이 마우스 포인터를 이렇게 댔을 때 포인터의 모양이 이 구부러진 화살표 모양으로 바뀌죠. 그럼 이 상태에서 제가 이렇게 회전을 시켜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오리가 한 바퀴 핑 회전을 해서 자, 제대로 서 있는 상태로 바뀌죠. 네.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회전을 할 때 사실 이 포토샵 외에 다른 툴도 이제 회전 툴 같은 경우에 정확한 비율대로 예를 들어서 45도, 90도, 180도 이렇게 할 때는 시프트 키를 이용을 하면 또 효율적인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럼 이제 회전을 한번 해봤는데 이제는 크기를 한번 변형을 또 시켜보고 싶네요. 예. 자, 이제 이렇게 이미지를 회전을 했으면 이제 이런 현재 보여지는 이미지의 크기를 좀 더 크게 하고 싶다든지 좀 작게 줄이고 싶다든지 하는 작업을 해야 될 경우가 있죠. 자, 그럴 때는 이제 이 포인트 위에 마우스 포인터를 올리면 마우스 포인터의 모양이 이렇게 양방향 화살표로 바뀌는데요. 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Shift 키를 누르고 작업을 하게 되면 이 크기를 조절할 때도 가로, 세로 비율을 또 유지를 할 수가 있죠. 네. 자, 그러면 여기서 Shift 키를 누르고 제가 드래그를 해서 그림 크기를 한번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오리가 줄어들었는데 가로, 세로 비율이 유지된 상태로 줄어든 걸 볼 수가 있죠. 네, 그렇군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이제 변형을 시켜봤네요. 네. 그러면 지금 이제 크기와 회전을 해봤고요. 이번에는 한번 왜곡을 한번 시켜볼까요? 그 예. 변형. 예. 왜곡을 시킬 때는 이제 에디트 메뉴 아까 보셨던 메뉴 있죠. 지금 현재 프리 트랜스폼이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가 체크가 되어 있는데 이 트랜스폼 메뉴로 가보시면 여기에 여러 가지 이제 이미지 변형과 관련된 메뉴들을 볼 수가 있죠. 스케일, 로테이트, 스큐, 디스토트, 퍼스펙티브, 로테이트 180도, 로테이트 90도, CCW, CCW, 플립, 페르젠탈, 버티칼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런 메뉴들을 이용하면 이제 세부적으로 세밀하게 하나씩 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 스케일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의 크기를 아까 해봤던 것처럼 이미지 크기를 변형할 때, 로테이트는 이미지를 회전할 때, 스큐하고 디스토트는 둘 다 이미지를 왜곡할 때 사용하는 메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퍼스펙티브는 원근감 효과를 줘서 이미지를 왜곡할 때, 그리고 로테이트 180도는 자 180도로 회전을 할 때, 그리고 90도 CW는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시킬 때, 그리고 90도 CCW는 반시계 방향으로 90도 회전시킬 때, 그리고 플립 헤리전탈과 플립 버티칼은 플립 헤리전탈의 경우에는 수평으로 뒤집을 때, 그리고 버티컬은 수직으로 뒤집을 때. 네, 이 플립 호리젠탈 같은 경우에는 또 거울에 비친 영상을 만들 때 상당히 유용하게 그렇죠. 이제 네. 많이. 이미지 하나를 가지고 네. 복제를 해놓고 그런 작업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걸 이용해서 한번 그 변형을 한번 시켜볼까요? 예, 여기서는 일단 우리가 왜곡 기능을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네. 디스토트나 퍼스펙티브 같은 기능을 이용해서. 자, 그럼 디스토트를 제가 한번 선택을 해보고요. 자, 마우스 포인터를 이 이미지 가까이 가져가면 여기에 보시다시피 이 포인트 위에 올렸을 때, 아까는 화살표 모양이었지만 지금은 검정색 화살촉 모양이죠. 이 상태에서 제가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 자, 오리가 드래그한 방향으로 원근감 있게 변형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디스토트, 왜곡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왜곡을 시켜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그럼 한번 원근감 있는 효과를 한번 줘볼까요? 네. 자, 에디트 메뉴에서 다시 프리 트랜스폼, 그 다음에 이번에는 퍼스펙티브로 선택을 하고 제가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움직여보면 오리가 이렇게 원근감이 있는 형태로 왜곡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렇군요. 아, 이게 참 그 다양한 그런 효과가 있네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오리 한 마리 갖고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되지만 여러 개의 사진이 있을 경우 혹은 어떤 인물의 사진, 인물이 마치 아래에서 올라온 듯한 느낌을 그렇죠. 준다거나 자기가 그 상상하는 그런 연출에 따라서 디스토트를 시키거나 스큐를 시키거나 아니면 퍼스펙티브에서 원근감을 주거나 다양한 효과를 또 적용시킬 수가 있겠군요. 예. 그럼 이번에는 이제 이런 왜곡 기능, 이제 변형 기능을 이용해서 우리가 사진 안에 사진이 있는 걸 보신 적이 있죠? 네. 그런 픽처 인 픽처 사진을 한번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지금 제가 예제 이미지를, 꼬마 사진이 있는 예제 이미지를 불러왔는데요. 보통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그 갤러리 같은 걸 만들 때 보면, 사진 갤러리를 만들 때 보면은 큰 사진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큰 사진 하단에 작은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것도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이 지금 배웠던 변형 기능을 사용하면 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현재 지금 작업되어 있는 이 이미지에서 원하는 부분을 제가 선택 영역으로 한번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툴박스에서 선택 영역 지정하기 위해 사각형 선택 툴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이미지만 선택을 해서 제가 복사를 할게요. 컨트롤 C를 누르면 복사할 수 있죠. 네. 그 다음에 컨트롤 V를 누르면 붙여넣을 수 있죠. 그러면 레이어 팔레트에 붙여넣은 이미지가 새로운 레이어 1으로 만들어졌죠. 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레이어라고 하는 것은 포토샵에서 이제 이미지를 우리가 다루고 편집할 때 매우 중요하게 많이 사용되는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한 장의 그림에다가 우리가 한 장의 도화지에다가 꽃 이미지를 꽃을 그린다라고 했을 때 보통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들은 꽃을 실수 없이 처음부터 다 그릴 수 있겠지만 그림을 잘 못 그린 저 같은 경우에도 좀 그림을 잘 못 그리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중간에 실수를 할 수 있죠. 그럴 때 실수한 이미지를 처음부터 다시 또 열어서 작업을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죠.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포토샵에서는 레이어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해서 이미지를 따로따로 분리해서 층층이 쌓아서
그렇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 층만 버리고 새로운 도화지를 열어서 거기다 끼워 넣어서 그려서 끼워 넣으면 쉽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극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투명 도화지, 그렇죠? 예, 투명 도화지라고 보시면 생각해도 쉽고요, 그죠? 예. 그래서 그림을 그리고 투명 도화지 얹고 거기다 또 그림을 그리고. 예. 아무튼 지금 이제 복사를 해서 새로운 레이어에다가 만들어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래 원본 이미지가 있고 그리고 그 위에 복사된 것이 새로운 하나가, 레이어가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변형을 줄 거죠? 예. 그래서 아까 배운 것처럼 우리가 프리 트랜스폼 메뉴를 이용해서 크기만 줄여서 아래로 좀 내려볼게요. 그러면 아까 단축키 말씀드렸었죠? 컨트롤 T라고 하는 제가 컨트롤 T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에디트 메뉴에 있는 프리 트랜스폼 메뉴를 굳이 누르지 않아도 이렇게 바로 이미지를 변형할 수 있는 포인트가 나타나죠. 그럼 제가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미지 크기를 이렇게 작게 줄여보겠습니다. 그리고 자, 아까 영역 안쪽에 마우스를 넣고 드래그하면 이미지의 위치를 이렇게 옮길 수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변형 작업을 완료를 해야 되니까 영역 안쪽을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이미지가 작게 축소가 돼서 원하는 부분으로 이동을 한 걸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아기의 사진 같은 거를 이렇게 연출을 할 때 같은 사진을 아래다 놓고 또 다른 장면의 사진을 복사해서 붙여 넣을 수도 있겠고요. 예. 그런 것들의 작업을 할 때 이제 레이어 작업을 하는 것이 좋다는 거. 마음에 안 들면 이제 레이어를 갖다가 제거를 하거나 그렇죠. 눈만 지워주면 되는 거죠. 예. 한번 보여주시죠. 예. 여기에서 만약에 이 작업한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러면 이 지금 아까 만들었던 레이어 1이라고 하는 이 레이어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레이어 1을 마우스로 쭉 드래그해서 아래쪽에 보시면 이 휴지통 아이콘 보이시죠? 딜리트 레이어라고 하는 아이콘인데 이 필요 없는 레이어를 버릴 때, 삭제할 때 사용하는 아이콘이죠. 제가 마우스에 손을 떼니까 그 레이어가 사라지고 작업 도큐먼트에서 축소되어 있던 이미지도 없어졌죠. 네, 좋습니다. 자, 오늘 그 상당히 중요한 부분, 또 기본이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내가 디지털 카메라로 찍은 사진을 크기를 조정해보고 원치 않는 부분을 잘라내고 또 변형을 시키고 회전을 시키는 부분을 공부해 봤습니다. 여러분께서도요, 한번 활용해 보시고 내가 원하는 사진의 크기 딱 알맞게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된 사진이란 무엇일까? 전체적인 색감이나 구도도 중요하겠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바로 초점. 초점에 따라 밝기와 색감도 좌우된다. 기본이 곧 실력이다. 초점 맞추는 법. 셔터 스피드와 조리기의 관계 등 카메라의 기본 기능을 익혀보자. 기본을 다지면 사진이 훨씬 쉬워질 것이다. 안녕하세요. 이원석입니다. 오늘은 저와 포커스와 셔터 스피드와 조력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아직도 초보자들이 디지털 카메라 접하면서 포커스가 뭔지도 모르고 그리고 셔터 스피드나 조리개를 아직도 모르고선 사진을 촬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오늘 저와 포커스, 셔터 스피드, 조리개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할까요? 포커스는요, 자동 포커스와 수동 포커스가 있는데요. 자동 포커스는 우리가 색 대비나 아니면 명암 대비로서 그 차이를 가지고 우리가 초점을 잡게 되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피사체가 어둡거나 아니면 렌즈가 어두운 렌즈나 아니면 밋밋한 사진들, 색 대비가 없는 피사체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수동 포커스로서 우리가 사용자 이미지를 조절해서 촬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수동 포커스를 촬영하게 되면요,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밋밋한 사진이나 그런 경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그럴 때는 촬영하는 노하우를 알려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MF를 누르게 되면 거리 게이지가 나오죠. 거리 바가 나옵니다. 거기서 가까운 쪽으로 한 단계, 두 단계, 그리고 먼 거리 쪽으로 한 단계, 두 단계, 총 5장을 찍게 되죠. 그 중에서 제일 선명한 사진이 한 장 나오게 될 텐데요. 그거 하나 뽑아서 촬영하면은 제일 괜찮은 사진을 얻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초점을 잡을 때 피사체가 가운데에 맞춰놓고서 우리가 촬영하게 되죠. 그러나 피사체가 오른쪽에 있는 구도가 있을 수 있고 왼쪽에 있는 구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 카메라를 가지고 오른쪽에 피사체에 있는 부분을 가운데로 맞춰놔서 반셔터를 누른 후 우리가 원하는 구도로 맞춰놓고 촬영하게 되면은 구도도 좋고 그리고 초점도 맞고 선명한 사진을 우리가 얻으실 수 있습니다.
셔터를 반만 누른다고 해서 반 셔터인데 그 상태가 되면 초점이 자동으로 고정된다. 반 셔터를 누른 상태에서 원하는 구도로 카메라를 옮긴 다음 마저 다 누르면 피사체에 초점이 맞는 사진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원하는 구도에 따라 가운데 놓고 찍고 초점을 오른쪽에 맞춰서 찍고 또 초점을 왼쪽에 맞춰서 찍을 수 있는 것이다. 셔터 스피드는 우리가 카메라를 찍을 때 찰칵 소리 나죠. 이게 바로 셔터음인데요. 이 빛의 양을 차단시키는 효과를 나타나게 합니다. 1초, 2초, 3초, 4초 이렇게 노출 주게 되면 빛의 양이 많아져서요. 밝은 사진을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100분의 1초, 500분의 1초, 1000분의 1초, 심지어 10,000분의 1초까지 빛의 양을 빨리 끊어서 어둡게 촬영할 수도 있고요. 또 조리개가 있는데요. 조리개는 우리 빛의 양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건 우리 조리개의 구멍으로서 크게 했다가 또 작게 했다가 해서 양을 조절하게 되는데요. 수치로는 2.0, 4.0, 5.0, 8.0 이렇게 수치가 높아질수록 구멍이 작아져서 빛의 양을 줄어들게 할 수도 있고 또 2.0 같은 경우는 구멍이 커져서 빛의 양을 많게 해서 밝은 사진을 촬영할 때 용이합니다. 셔터 스피드를 빠르게 촬영할 때는요. 250분의 1초, 500분의 1초, 아니면 1000분의 1초도 있는데 이럴 때는 빠른 사물, 빠르게 움직이는 사물을 촬영할 때 굉장히 유리하고요. 또 1초나 2초, 4초 이렇게 느린 셔터 스피드를 할 때는 우리가 흐르는 폭포 같은 거, 폭포나 아니면 강물을 이렇게 스무스하게 솜과처럼 촬영할 때 굉장히 유리합니다. 또 조리개가 있는데요. 조리개를 2.0이나 아니면 2.8 이렇게 개방을 해주게 되면은 우리가 아웃포커스가 나오죠. 인물 촬영할 때 뒤가 날아가게 하는 거 이런 촬영할 때 굉장히 유리하고요. 또 조리개 수치가 6.0이나 8.0 이렇게 조여주게 되면요. 빛을 좀 차단하게 되죠. 어느 정도. 이럴 때는 뒤까지 선명하게 촬영할 수 있게 우리가 유용한 사진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포커스와 셔터 스피드와 조리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좋은 사진을 얻는다는 것은 이 세 가지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얼마나 잘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좌우가 됩니다. 오늘 배우신 내용 한번 직접 시도해 보시죠. 이 프로그램이 계속 진행되면서요. 포토샵의 기본이 탄탄히 다져지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다음 시간 궁금하거든요. 어떤 내용이죠? 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디지털 카메라로 사진을 찍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밝기나 또는 대비값의 문제들을 보정하는 그런 기능들을 우리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밝기와 대비 조정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 개념적으로 어려운 부분입니다. 여러분께서 다음 시간 꼭 놓치지 마시고요. 저희 홈페이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접속하셔서 많은 질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